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영준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아이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데리고 이 현대자동차 그 차 바디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렛츠 고! 현대자동차의 모든 것을 좀 파헤치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태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모든 정보를 좀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출근시켜 드릴 거예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차량 실내 공기 전체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의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그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미세먼지나 아니면 뭐 코로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차량 공기질 이제 얼마나 청정한가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 이제 걸릴 수 있는 필터로 교체를 해서 투입을 했죠.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공기와 관련된 뭐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그걸 조금 뭐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 뭐 내장의 이제 공조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칵핏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운전자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크러쉬 패드, 그다음에 콘솔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취합하고 디자인까지 고려를 해서 레이아웃을 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전에 또 문제가 없게, 그 다음에 내구성 있게, 또 예쁘게 고급스럽게 주관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래서 뭐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 미적 감각이라고 뭐 다들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미적 감각. 저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미적 감각 이런 거보다는 고객들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고급스럽다, 이게 뭐 좀 질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근데 하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수치화를 하고 고객들이 어떤 점에서 고급스럽게 느끼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맞춰주는 연구를 하는 거죠. 내장 시스템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개할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요? 안전벨트, 에어백, 그리고 스티어링 휠처럼 안전하면 딱 떠오르는 부품들을 설계하고 작동하도록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또 설계하는 팀, 이렇게 하나로 나눌 수 있고요. 안전성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승차감을 책임져주는 시트를 설계하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트와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이런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혹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지 않는지 등을 평가하는 시험팀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3개 팀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또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 에어백일 텐데, MC님은 이 차에 에어백이 혹시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 30개 들어가지 않을까요? 30개나 에어백을 달면 자동차가 주행을 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에어백이 들어가고, 보통은 차급이나 차종에 따라서 적게는 6개, 그리고 많게는 10개까지 들어갑니다. 운전대로 가는 스티어링 휠 쪽에 하나 운전석 에어백이 들어가고요. 승객에게 이제는 흉부 쪽과 그 골반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드 에어백,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의 천장이라고 말하는 이 헤드라이닝에 이 안쪽을 보면은 커튼 에어백이라고 해서 커트처럼 쫙 내려오는 에어백이 있어요. 이 에어백은 차량이 전복되거나 했을 때 승객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방지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석 무릎에 보면은 그 아래쪽에서도 무릎 에어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하지를 보호해서 충격을 좀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전개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 0.1초? 0.1초나 0.2초 내에 실질적으로 사고의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백은 0.05초 만에 완전히 전개되게 됩니다. 그럼 이 차에 또 숨은 그 안전 비법 같은 건 없을까요? 제가 숨은 안전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안전 담당 부서에서는 승객에게 편의사양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시트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시트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 중 승객과 가장 많은 면적을 접촉하고 있어 충돌 전에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동승자 또한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합니다.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하는 모든 요소는 안전에 있어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이음과 잡음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잡음과 이음을 없애는 그런 연구 개발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환경에서의 주행 조건을 정밀 평가가 가능한 무양 시험실 내에서
실제 차량을 가지고 직접 재현하여 평가하고 검증합니다. 다양한 외부 환경과 주행 환경 상황을 가정하고 연구해서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가치를 확장시킨 것이죠. 또 다른 신기술은 없을까요? 시트 신기술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승석뿐만 아니라 운전석에도 세계 최초로 적용된 릴렉션 컴포트 시트입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차량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체압을 최대한 분산시켜 중력이 느끼는 정도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중력 시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능은 에르고 모션 시트인데요. 시트 내에 7개의 공기 주머니를 활용해 운전 환경에 맞게 최적의 착자감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낮춰줍니다. 공기 주머니 개별 제어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스트레칭, 고속 주행 시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스마트 서포트, 장시간 주행 시 착자감을 보조해주는 자세 보조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자, 이 차에 또 어떤 게 숨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른 부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는 앞서 설명해주신 내장 안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차체, 클로저, 외장 시스템의 선행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4, 5년 뒤 가까운 미래에 전기차, PBV,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고객의 차량 실내외에서의 생활을 예측하는 건데요. 이러한 선행 기술이 빨리 양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검증하여 양산개발 부서로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기술이 적용된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컨셉트카 EV45에는 다양한 미래의 지향적인 컨셉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존 차량과는 다르게 차량 측면에 중앙에 위치한 B필러라 부르는 기둥이 없는 차체, 자동문처럼 슬라이딩되어 열리는 앞뒷문 도어 구조, 회전하는 운전석, 슬림한 콕핏 등 다양한 디자인 컨셉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앞으로 개발될 선행 기술들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는지 조금만 더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전기차가 좀 더 대중화된다면요.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주택을 대체하는 거주 생활 공간 또는 사무실 공간을 대체하는 생산적인 업무 공간으로서의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저희가 부응하고자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차량 공간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또 담당하는 게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량에 보시면 다양한 편의 장치들을 버튼 또는 음성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최근 아이오닉 5에 적용된 디지털 사이드 미러, 그리고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루프 등 디지털화된 스마트 바디 시스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N, WRC, TCR 차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 및 내구 성능을 요구하는 그러한 차량들에 대해서 기본차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체 보강 구조들을 선 적용하고 있고요. 고성능차 전용으로 스티피버와 같은 보강 부재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공개된 아반떼 N 월드 프리미어 영상에서 전기차 고성능 개발 계획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도 고성능이 선사하는 고성능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봐도 될까요? 우리 부서에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개발한다. 머리 모형을 만들어서요. 그거를 통에다 이렇게 짝가락 껴가지고 빵 쏩니다. 그럼 머리가 팍 날아가서 부딪히겠죠. 그러면 그게 사고가 났을 때 내부에 부딪힌다라는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로 다 테스트를 해요. 빵! 포인트만 다 쏩니다. 머리를 빵! 쏴서 이쪽은 너무 충격 흡수를 못 해줘. 그러면 그쪽에다가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된다거나 그렇게 저희가 수정하는 업무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회사 와서 가장 놀랬던 게 선크림 스펙이 있습니다. 화장품이 이제 묻으면 착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선크림이 가장 강력해요. 선크림만 막으면 웬만하면 다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서 묻었을 때 이게 백색으로 착색이 되냐 안 되느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내장 트림의 경우 내가 발을 놓았을 때 발 위치가 적당한지, 그리고 이제 요 머리 위치가 적당한지, 제가 오늘 저희가 얼마나 머리 공간을 여유롭게 뽑았는지 보여드리려고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 놨는데 여유 있죠, 그렇죠? 이런 여유로운 헤드 공간을 만드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안전부서에서는 개발할 때 또 고려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안전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전 성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한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사고 기록 장치라고 EDR 장치라는 게 있어요, 차량에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이제 입수를 해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에어백은 어떻게 터져야 되는지, 승객은 얼마나 상해를 입는지를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가지고 실제 사고를 현상을 재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유형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날씨나 지형이나 빗길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연구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이게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차량을 우리나라에만 팔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고 해도 온도차가 막 엄청나게 뭐 차이는 나지만 뭐 러시아처럼 극한으로 춥거나 아니면 뭐 브라질처럼 극한으로 덥거나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가는 챔버에다가 저희 뭐 안전벨트나 에어백이나 뭐 이런 부품들을 다 넣고 작동되구나 아니면은 뭐 이런 테스트를 다 해보게 돼요. 아무리 추워도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저희 안전부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LRD라고 해서 어린 탑승객이 탔을 때는 또 작게 터지고 또 큰 승객이 탔을 때는 또 크게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뭐 OOP라고 해서 승객이 똑바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기울어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허리를 빼고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웃 오브 포지션, OOP 테스트 이런 것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안전벨트 그 귀찮다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대로 착용을 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제대로 착용하는 또 방법이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시트에는 보통 이렇게 밀착해서 앉으신 다음에 벨트를 딱 꽂고 그 다음에 한번 어깨 부분에서 쭉 당겨주세요. 어깨 부분에서? 네, 차 바깥쪽으로 아니요 몸 쪽으로 말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느슨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딱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 아래로 사람이 쑥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복부 안에 있는 내장들이 이렇게 파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전벨트에는 크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센서가 들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세게 당기면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급정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승객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웨빙 센서인 거죠. 안전벨트의 두 번째 센서는 차량 기울기 센서라는 게 있어요. 차량 기울기에 따라서 또 안전벨트를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급경사나 아니면 차량이 전복이 됐을 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트도 안전부서 담당이라고 들었는데 이 시트는 또 어떻게 개발되는지 궁금해요. 다양한 평가의 종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적인 강도 평가가 있고요. 동적 강도 평가, 슬레드 시험과 실차 시험, 그다음에 상온 평가, 고저온 평가, 그리고 내구 평가 등 무수한 단계를 거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부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봐도 될까요? 현대자동차의 슬로건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인데요. 이 자동차가 삶의 동반자로서 고객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는 캠핑, 친환경, 가전 가구 등 다양한 이종산업 트렌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부문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차량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차량을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테일게이트를 닫을 때 차량 공기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여 테일게이트가 잘 닫히지 않거나 승객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데요. 이때 외기 모드로 자동 변경해서 테일게이트도 잘 닫히고 승객에게 주는 압박감도 해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행히 저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는 출근 시켜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출근하러 지금 가세요. 예. 가세요. 또 일하러 간다. 안녕. 화이팅 하시고요.